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 기조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디지털 혁신 시대, RPA가 드디어 AI를 만나다, 인공지능을 만나다. 이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입니다. 주로 이제 브랜드 일도 하고 인공지능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 책도 쓰고 하면서 AI 이모션이요.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 요새는 블록체인, 이런 또 우리 메타버스, NFT, 새로운 세상이죠. 이런 쪽에서 또 펑크보이란 닉네임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 이미지니어란 제 서브 브랜드로 많은 또 활동도 전개하고 제가 다양한 일을 이해하고 현재 변화를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저는 첫 번째 엘빈 토플러 박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아무도 정말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단지 우리는 그 변화의 지속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참 감동적인 얘기죠. 그죠? 변화의 패턴.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디지털 모바일, 이런 시대, 블록체인, 이런 그 AI 시대에 변화의 패턴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변화의 패턴을 안다는 건요, 내가 미래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그 패턴으로 나는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의 변화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퀴즈 한번 어떻습니까? 제가 4글자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4글자 주인공은요, 아주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기업 조직에서 최고 좋아하죠. 또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탁월한 학습자이고 또 직관의 소유자입니다. 감 딱 보면 들어와. 또 적응력까지 좋아. 응용도 잘해. 타의 초정을 보라는 엑셀런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자 뭘까요? 4글자로 인공지능입니다. AI죠. 우리 왜 인공지능을 갖다 이렇게 머신 러닝, 딥 러닝, 학습이라고 붙였을까요? 잘 배운다는 거죠. 배워서 활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프롤로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미래는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미래입니다. 조지 앨런이 얘기했죠. 또 윌리엄 깁슨도 이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 공평하게 배포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미래에 사는 거죠. 어떤 사람 미래에 살지 못합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죠. 어느 기업이고 조직이고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신하는 거죠. 여러분, 애플을 보세요. 처음에 팔던 제품, 거기다가 음악, MP3, 아이패드부터 아이폰부터 계속 태블릿부터 끊임없이 변화에 들어가죠. 그건 삼성전자 어느 회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곰표 보십시오. 곰표. 이렇게 변화해가는 거, 미래에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 우리는 미래를 찾는 겁니다. 미래를 미래에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재에서 미래를 찾는 겁니다. 현재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평행세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거 평행세계입니다. 아티피셜이죠. 메타버스는 아티피셜이에요. 인위적인 또 하나의 리얼리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현실은 여러분, 내가 보고 인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테슬라의 CEO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수많은 시뮬레이션 속의 하나일 뿐이다. 평행세계죠.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 평행우주죠. 평행세계입니다. 그 다음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아티피셜이 지금 키워드입니다. 인공적인 거, 인위적인 거. 그 다음 서비스화하는 겁니다. 서비스타이제이션이에요. 전부 다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스,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팔고 또 RPA를 서비스로 팔고 라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일로리스. 사일로가 없어져야 돼요. 조직에 사일로 있는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 다음 이머시브입니다. 몰입하는 것, 실감이 느껴져야 돼요. 메타버스의 성공은요, 정말 이런 오큘러스 같은 큰 거, VR 장비를 끼지 않고 저 같은 이런 가벼운 옛날 구글 글라스 하나 끼고 메타버스의 세계로 실감적으로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적인 세계인데, 추상적인 세계인데 이런 현실적인 피지컬한 것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빅블러예요.
경계가 무너지는 대통합, 대혼합의 시대가 바로 파시의 세계입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이게 지금 와 있어요, 일부가. 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면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디지털 이노베이션요. 여러분, 메타버스와 NFT, 블록체인 이전의 디지털과 지금의 디지털은 다릅니다. 그때는 아날로그의 반대였고요. 지금은 디지털은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디지털로 구현하고 우리가 디지털 속으로 들어가고 패션도 디지털 패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상 패션인데요. 내가 옷 입고 있죠. 피지컬하게. 이게 아니라 내 아바타를 위해서, 내 디지털 속의 사진을 위해서 옷을 입히는 겁니다. 디지털 온리 세계예요.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디지털은 그냥 아날로그와 그런 대비되는 관계,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 디지털 혁신은요, 다르게 보셔야 돼요. 디지털 온리, 저는 디지털 온리 신봉자입니다. 오히려 실물이 있으면 방해돼요.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이런 가상 부동산, 샌드박스가 뜨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 우리 디지털 기술, 디지털의 응용이 달라. 이게 생산성을 좌우하고 새로운 걸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바뀌고요. 다 바뀌어. 고객의 기대치도 달라요. 저 같은 고객은 예를 들면 디지털 온리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 피지컬한 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중심에 4P가 있죠. People, Process, 플랫폼, 포트폴리오가 디지털 혁신에서 전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요 세 번째 슬라이드, 퓨처링,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예, 이런 제가 말씀드린 MBCN으로 해보죠. 메타버스, 블록체인, 크립토,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그 다음 NFT, 이런 세계 모든, 그 다음 우리 정권형 STO라고 표현하죠. 디지털 자산, 이 모든 걸 디지털 패션,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한 세계를 저는 메가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정의입니다. 여기는 4D가 작용합니다. 디머티리얼이요. 뭐냐면 물질을 탈피해야 돼요. 없어도 돼. 이런 피지컬한 거 없어도 돼요. 사옥 필요 없어요. 디지털 세계 안에 사옥이 있는 거예요. 가상 세계 안에. 직방인가요? 그 회사는 아예 없어버렸어. 워크 스페이스가 가상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디폼, 형태가 무너집니다. 무정형, 무형태예요. 디테크, 기술을 탈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이게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예, 기술에서 떠나야 돼. 기술이 안 느껴져야 돼.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를 기술로 느끼시죠? NFT나 RPA. 이건 아직 멀었어요. 그냥 일상으로, 법용으로 느끼셔야 돼. 생활의 일부, 라이프스타일로. 여러분 전화기 지금 쓰시죠? 스마트폰. 예, 갤럭시나 아이폰 쓰시잖아요. 그 기술로 느끼세요? 안 느끼죠. 처음에는 기술이었죠. 이게 디테크의 개념.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 딜리밋, 한계를 벗어납니다. 이래 4D의 세계는요, 이런 어떤 물질적인 우리가 현실의 세계를 넘어가는 세계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N차 산업혁명으로 번집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5차, 6차 의미가 없어요. N차는 매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 future is now입니다. 미래가 와 있어요. 이 4D란 마인드, 이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버스, NFT를 연구하면서 디지털 온이란 컨셉을 개발하게 됐어요. 예, 디지털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틀려지면요, 다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한번 세계관을 흔들어 보세요. 어떤 분들은 NFT가 연결지어요. 이런 물질이 있는 게 성공한다. 뭐 아트고. 아니에요. 방해돼. 지금 최고 비싼 NFT 작품 비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요. 네. 자, 본론. 오늘 우리 RPA, AI 이 세계는 과연 이런 디지털 혁신 사회, 메가스페이스 속에서 어떻게 작동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AI부터 한번 다뤄보죠. 역사를 바꾼 건 항상 기술이었습니다. 1956년도에 AI가 탄생합니다. 미국의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여름날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존 맥카티 교수하고 마빈 민스키 교수님들이 모여서 AI를 합니다. 그 AI란 단어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만든 분이, 단어를, 개념을 만든 분이 존 맥카티 교수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발전을 제대로 못해요. 왜 못했는지는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머신러닝이 1980년도. 이게 들어오면서
통계적 개념이 적용되면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추론하는 것이 상당히 진일보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인간 뇌신경망을 모방한 여기서 딥러닝이 발달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초속도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거꾸로 기술을 바꾼 것도 항상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요. 왜 인공지능이 잘 안 되느냐 생각만큼 이게 전부 방법을 연역적으로 썼어요. 모든 걸 정답을 다 찾아서 진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귀납적 방법이 있죠. 귀납적 방법은 영국이 가장 발달했어요. 경험론, 프란시스 베이컨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 앨런 튜링 이미테이션 영화 보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보트를 부신 건 튜링 머신을 만든 앨런 튜링 박사예요. 예, 이것이 인공지능의 효시죠. 기계로 스마트 머신입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많은 인공지능 유명한 회사들이 영국에서 딥마인드, 예, 지금은 구글이 인수했죠. 예, 더미스 하바비스 이런 유명한 스타들이 영국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알파고도 사실은 딥마인드 회사 겁니다. 구글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그 뿌리가 영국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진화가 되면서 귀납적 방법.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해지.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결과를 모으는 거예요. 결과를 모아서 학습을 시킵니다. ML, 머신러닝이죠. 예, 그 다음 딥러닝이고 이미지라든가 자연어라든가 여기서 인공지능이 확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AI는 많은 걸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가 발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자료를. 변형경제, 트랜스포메이션 이코노미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아날로그죠. 자기 육체, 노동으로 뭔가를 만들고 하다가 여러분 산업혁명을 거치고 그 다음 정보시대, 아까 말씀드린 엘빈 터플러 박사가 말한 정보시대, 인포메이션이 돈이 돼요. 그 다음 데이터 시대가 오죠. 이 데이터가 돈이죠. 우리나라도 데이터가 많이 풀렸죠, 이제. 처음에 막 통제하다가. 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AI, 그 다음 메타, 통합되는 거죠. 소유, 공유, 구독.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AI가 활용되지 않은 사업은 전통 사업일 뿐입니다. 모든 카테고리에서 AI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오토메이션, 자동화, 어떤 프레딕션, 예측 모델로 적용이 됩니다. XaaS를 보시죠. Everything as a Service. 이 AI가 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보시는 뭐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 모든 거 카카오고 뭐 네이버고 전부 AI를 활용하죠. 왜?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알고리즘이 잘못되면 우리는 다 작살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죠. 예, 알고리즘은 한번 잘못되면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좀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PC에서 인터넷, 트랜스포메이션 경제가 생기기까지 모바일, 소셜,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이렇게 계속 거쳐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NFT가 모든 기업의 어떤 필수적인 그런 흐름으로 현재 가고 있죠, 그죠? 네. 자, 여러분, AI는요 시장을 엄청 키웁니다. 예, 항상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죠. AI를 소프트웨어로 활용한 회사들, 구글이라든가 미국의 알파빗이죠, 구글 회사죠. 그다음 딥마인드,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엄청 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 또 하드웨어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 GPU 만들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거는 뭐 지금 하는 우리 메타버스에 도움되고 크립토, 암호화폐 채굴하는 데도 엄청 활용이 되죠. 자이링크라든가 한국에. 그다음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회사, 옐프, 어도비 같은 회사들은 또 엄청난 기회가 창출됩니다. 그다음에 AI 자체가 핵심 비즈니스예요. 미국의 유명한 팔란티르, 예, 미국의 뭐 CIA라든가 NSA, 국가정보국, 뭐 국가안보국 전부 여기 고객이고 평가, 이 회사 평가가 아마 50조인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더라고요. 예, 한국의 리드, 예, 뭐 이런 또 우리 리드 뭡니까? 저기 토플 회사입니까? 예, AI 토플, 솔트룩스, 마이셀랩스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예, 산타톡이네요. 예, 리드가 엄청난 기회를 또 만들어내는 좋은 시장을 낳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GPT-3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 미국의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이 만든 그 공익 재단이죠. 오픈 AI가 만든 그 우리 자연어로 처리하는 GPT-3.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나 언어들을 갖다가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수천만 개의 문장이라든가 텍스트를 학습한 겁니다. 정말 천하무적. 이 GPT-1부터 있었어요. 2. 이게 2020년에 3가 나왔는데 이게 성능이 인간보다 글을 더 잘 쓴다. 예측을 더 잘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초대형 학습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하는 AI 모델인데 지금까지 자연어 처리 모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인간 이상으로 이런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근데 이 독점적인 그 판매권을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을 샀어요. 왜냐면은 이 오픈 AI도 공익법인인데 투자가 엄청 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갔죠. 뭐 일반 회사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과연 천하무적인가? 과연 이것이 싱귤러리티, 즉 변곡점인가? 이건 되짚어 볼 만합니다. 과연 인간만큼 그런 기억력, 인간만큼 순발력이 있는가?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AI를 만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그 단점이 일부 있다고 해서 AI가 우리 비즈니스 사회에 또 이런 기술적 변화에 제한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 AI가 성공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많은 실패도 있어요. IBM이 주력을 했던 왓슨, 그죠? 주로 메디칼, 병원 쪽 AI였죠. 예, 메디칼 AI 닥터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결국은 10억 불에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모펀드에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하고, 그 다음 또 우리 뭡니까? 그 알파고, 바둑 왕이죠, 그죠? 하지만 이 알파고, 딥마인드에서 만든 에너지 관련 AI 프로젝트는 실패 봅니다. 철수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다음 또 우리 아는 자율주행차, 구글의 웨이모 세계 1등이죠. 이게 아직도 구현이 안 돼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현재 4단계를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실질적으로 현재 AI가 많이 활용은 많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모르는 여러 분야에서 뭐 쏘고 있어, 지금도요. 예, 우리가 쏘고 있지만 또 그런 문제점도 많다는 거죠. 이것이 진화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진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될 것 같아요. AI 없이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예, 이루다 사례도 있죠. 예, 이루다는 그렇게 AI 챗봇으로 기대를 하고 처음에 뭐 난리가 났죠. 75만 명이 2주 만에 몰리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희롱하고 차별하고 혐오 발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AI는 결국은요, 데이터를 학습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누구의 데이터입니까? 인간의 데이터예요. 사람들은 편향과 편견을 갖고 있어,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한 데이터를 그냥 긁어내는 거, 기능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을 볼 때는요, 기술을 기능적으로 보는 거는 실수하는 겁니다. 인문적 각도, 호모사피엔스, 인문적 시각에서 크게 봐줘야 돼요.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이 전부 미시적으로 데이터 긁는 데만, 즉 양적인 데만 집착한 겁니다. 실수와 오류가 발생하고 철수하게 되는, 이루다는 이루지 못했죠, 결국은. 그죠? 그런 아주 다시 복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아마존도 그렇게 채용 알고리즘의 어떤 문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또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그거 다 영국에서 셧다운 시켜버려서 수정이 안 돼요. 이 알고리즘, 이게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해요. 데이터를 긁을 때 잘 긁어야 돼. 데이터가 디케이, 썩지 않도록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RP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우리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 이게 미래에도 끊임없이 좋게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도 그렇게 왔고. 그렇게 봤을 때 레슬리가 한 말이죠. 예, 레슬리 교수가 한 말은 뭐냐? RPA가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일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숙련도도 떨어져. 오히려 필요가 없어져. 반복되면서. 그렇게 봤을 때 RPA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 재미없는 거 다 처리해 줄 수 있다.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또 미래의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의 유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RPA는 기술의 혁신적 성장을 이뤄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RPA였어요. 그 다음 RPA OCR 가다가, 그 다음 어드밴스드가 챗봇 들어가다가 정점에 가서 AI가 도입됩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AI가 정점에 달하는 거죠. AI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RPA와 AI 만나는 AI RPA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AI와 RPA가 만나면서 한 단계 셀프 서비스의 자동화가 한 단계 진일보한다. 왜 그러냐? 이것이 인텔리전트한 자동화라는 거죠. 단순하게 기능적 자동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를 위한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거다. 우리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죠.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반 유저들을 위해서 특수한 교육이 없이도 간단한 교육만으로 누구나 다 보스로 사용할 수 있고 최고의 비수를 두는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 레어입니까? 이런 회사들은 1인 1법 회사. 1인 1법. 한 사람이 하나씩 갖는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RPA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 흐름이에요. 흐름이에요. 왜? 사람들은요. 더 좋은 일을 해야 돼. 더 창의적이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요. 뽑을 때는 인재를 뽑을 때는 뭐 창의, 혁신 막 뽑는데 하는 일은 보면 굉장히 기능적이고 단순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일들을 인텔리전트한 자동화를 통해서 덜어주자. 업무를 경감시켜주자. 대신에 우리 정말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가트너가 만든 하이퍼 사이클이에요. 막 기술이 나오면 막 요란하잖아요. RPA 지금 이 기대 정점에 있어요. 솔직히. 근데 AI가 오면서 다시 한번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또 내려가겠죠? 해보니까 문제점도 있어. 그러다가 안정화가 들어가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RPA 시장이 2021년도에 한 뭐 2조 5천억 가다가 3조 원 가까이 넘어가는 얼마 됩니까? 4조 원 가까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업들이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A는 이제 AI하고 결합하면서 날개를 단 겁니다. 이제는 RP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RPA는 이제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다. 창의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자빌에서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디지털 워크포스, 이 디지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이런 블록체인 세상에서 이 달라지는 거. 하이브리드 워크포스예요. 디지털로 무장화된, RPA로 무장화된 그런 기술력을 가진 직원들이 필요하다. 왜? 쇼트 앤드 쇼트입니다. 업무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로시간이 주 4시 4일 근무. 이번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하면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어느 후보가 주 4일만 근무해야 된다. 준비하자. 우리도 결국은 주 4일 하게 돼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거 대비해야 돼요. 그거 대비하는 게 RPA, AI저는 투자 같아요. 생산성은 더 올라가야 돼. 예, 이거는 일의 중심에는요, RPA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예. 그래서 RPA는 퍼포먼스로 말합니다. 이 중요한 슬라이드만 여러분, 53% 기업이 RPA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3년 안에 이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73%가 더 투자하겠다. 왜? 컴플라이언스도 개선하고 품질 정확도도 90%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도 되고 비용 절감도 되고 그렇다고 보면 RPA는 이제는요 보편적 기술, 유니버설 테크놀로지 기술 이상이죠. 이제는 이것이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보편적 기술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라스라고 봐요. 라스. RPA as a service. 구독하는 거죠. 예, RPA 구독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 캡처하고 다양한 반복적인 업무 수행 다른 시스템 했으니까 구동식이고 24시간 돌릴 수 있잖아요. 기존의 사람들이 뭐 ERP하고 엑셀, 아웃룩 사용하면서 그 처리하는 그 전통적 방식이죠. 예, 아주 예전으로 보면은 아날로그 시대보다는 발달됐지만은 지금은 그건 구닥다리예요. 예,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하드웨어 로봇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봇이 필요해요. 챗봇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라스라는 개념이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이 RPA에 스마트 브레인을 더하는 겁니다. 휴먼 니드 루비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텐디드라고 그러죠. RPA를 그냥 둘 수도 있지만 사람이 갔을 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버려도 unattended죠. RPA가 자동으로 다 돌아가게 오토메이션으로. 그 AI가 필요한 거죠. 어떨 때는 스마트 브레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I, RPA, 휴먼이 만났을 때 이 루프 안에 프로세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왜? 이건 RPA는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왜? 결국 사람입니다. 하이브리드 워크포스, 디지털 워크포스입니다. 즉 기계적 자동화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사람을 위한 업무 프로세서, 인텔리전트한 자동화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의 시작점이고 과정이고 여정이점입니다. 즉 AI 기술이 RPA에 탑재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그 커넥터라는 방식으로 직접 연결되기도 한다고 책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RPA, AI, 머신러닝 이 서비스화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란 건요.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거를 갖다가 이 브라이언 어스가 이 The Nature of Technology라는 책에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제가 읽는 책인데 이게 보면은 fresh combination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신선하게 결합을 하는 거, 있는 기술을 탄생하는 겁니다. 다 있는 거잖아요. RPA는 거듭 재탄생합니다. 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다고 느끼시죠? 지금 시대는요, 뭐 저는 줌으로 미팅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꼭 서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좋죠.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비대면이 대면인 시대. 또 이렇게 재밌게 흘러가는 겁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 윈스턴 처칠 경에 제가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개선을 한다는 건요, 고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임프루브, 고칠 수가 없어요.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벽해지려고 그러죠. 조직이고 기업이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Near perfection. 완벽에 가까워지려면요, 자주 바뀌어야 돼. 변화해야 됩니다. RPA는요, 우리가 그 옛날 우리가 아는 그 뭐 ERP, 뭐 CRM입니까? 이런 거 할 때, 또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 이런 거 할 때 그런 변화보다는 더 차원이 높은 이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RPA, AI, ML 같이 만나는 최고의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단, Center of Excellence,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요. Workforce가, 인력이요, Human Resources죠. 인재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RPA, AI는 다 실패입니다. 왜? 결국 기업은요, 피터 드루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딱 두 가지예요. 생존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뭡니까? 마케팅 앤드 이노베이션입니다. 마케팅과 이노베이션이에요. 그 두 번째, 이노베이션. 이제 제 직업이 마케팅이죠. 이노베이션 하는 지금 시대,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바탕이 바로 RPA고 AI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입니다. RPA, AI가 여러분의 회사 규모 상관없습니다. 작을수록 더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RPA는 고령화와 이 노동력 문제의 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우리 인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단순한 기능적 도입 아니에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요, 시스템을 깔고 프로세스를 혁신할 때는요, 큰 그림을 보고 작은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큰 그림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AI 세계를 쫙 흐름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큰 그림을 보시고 이걸 잡으셔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놀러 오세요. 인스타그램으로 놀러 오세요. 네. 자, 이제 결론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장 안 남았죠, 이제. RPA는 기업과 조직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문화이자 자동화된 업무 방식입니다. 자동화된 인텔리전트로, 즉 지능화된 자동화입니다. RPA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도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재화된 운영, 이거 잘하는 회사를 찾으셔야 돼요. 내재화된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ROI를, 투자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RPA AI는요, Augmented Intelligence입니다. 즉, 인공지능 이상이죠. 정폭된 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한번 멈추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제가 한 35분 동안 말씀드린 걸 쫙 한번 느껴보세요. 이 인공지능과 이 자동화야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기업 조직의 목적을 한번 인간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목적의식에 새로운 불을 당겨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 제 이 짧은 35분간의 그 RPA, AI 그 기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도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